그럼 지금 직장에 다니시면서 인스타툰을 그리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만 인스타툰으로도 충분히 잘 되니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안녕하세요. 시흥개육 개구쟁이 문화계의 숨은 명 콘텐츠 컬렉터 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사계의 시인이자 시인계의 작사가 귀염둥이 구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나만 아는 웹툰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어떤 분 나와 계시죠? 오늘 모실 분은 인스타툰으로 유명하신 전혜윤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인스타툰에서 유니유니라는 이름으로 만화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취준생 일기, 그리고 또 나만 진심이었지 책을 썼습니다.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인스타툰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인스타툰은 말 그대로 인스타랑 웹툰의 합성어인데요. 원래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되게 큰 플랫폼에서 많이 웹툰을 보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인스타에 그냥 자율적으로 만화를 올리고 있는데 요거를 인스타툰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또 SNS 성격을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사실 사진을 10장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10장 이내로 어쨌든 이야기를 끝내야 될 것도 같고 한데, 인스타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말씀처럼 10장 이내로 이야기가 끝나야 하니까 좀 짧은 이야기, 10컷 안에 서사를 담아야 되기도 하고 너무 무겁지 않은 이야기. 인스타툰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웹툰 작가가 돼야지 이런 큰 꿈은 없었고요. 없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취준을 하면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만들면서 그림이 조금 쌓여갔는데 이게 딱 서류가 탈락이 되고 휴지통으로 가는 게 네네. 너무 아까워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림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럼 말씀하신 그 취준생 일기에서 가장 좋아요, 뭐 이런 반응이 좋았던 에피소드가 어떤 걸까요? 취업을 하기 싫은데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라는 주제를 담아서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아하. 돈만 많으면 지금 백수 생활도 괜찮을 텐데. 너무 행복한데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양가적인 감정 같아요. 일을 하면서 일하기 싫다라고 느끼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스타툰을 조금 보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창립 기념일이 적힌 수건인데 내 시그니처야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종종 등장하는데 네. 처음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을 때 너무 예쁘고 뭔가 멋진 모습만 그리는 거는 별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현실의 내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베개 위에다가 수건을 올려놓고 자거든요. 네네. 뾰루지가 날까 봐 걱정이 아하. 돼서. 그리고 수면 잠옷을 입고 그런 거를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려보자 해서 그렸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다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수건 까는 게 저는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 하세요? 보니까 수건 안 깔아요. 저는 수건을 까는 파와 안 까는 파가 있는데 오늘 안 까는 파가 밀리고 있군요.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MBTI 이제 똑같다고 하시니까 아주 오늘 저를 잡아먹겠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가 다 잡아먹어요. 아이가 몇 있어도.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그 공감 댓글? 저는 항상 저랑 비슷한 성격의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는 그런 주제로 만화를 올리면 최근엔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고 아하. 이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진짜 그거 보고 이렇게 눈물이 픽 났어요. 이게 막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낯간지러워서 못 듣는 말인데 힘내, 사랑해 이런 말 맞아요. 잘 못 근데 그거를 듣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분이 저한테 네. 해주는 걸 보고 그 생각만 하면 항상 뭉클해져요. 지금도 뭉클해져서 뒤에 말이 정말 울먹거리면서 하시니까 JJS 진정성이 물씬 느껴지는 답변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전혜윤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다른 컨텐츠.
저처럼 인스타에 만화 올리시는 800개라는 작가님이신데요. 800개. 이름도 너무 좋다. 추천하는 이유는 저랑 좀 유사한 성향을 갖고 계세요. 약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걸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다 사랑받고 싶고 네.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약간 솔직하게 한 4컷 만화로 간단하게 그려서 올려주시는 작가님인데 처음 보고는 와 진짜 내 일기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부분도 이 사람도 같이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 말 못하는 사연이 그림이든 글의 형태로 드러났을 때 그때 받는 어떤 위로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800의 작가님의 인스타 툰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대사가 있을까요? 가장 공감 갔던 대사는 나처럼 우울한 사람은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활발한 사람도 싫다.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싫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싫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두 명의 INFP에 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스타툰이라는 것은 그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소재는 진짜 말 그대로 일상툰이라서 일상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상을 지내다가 이게 그리면 좀 재밌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겠다 싶으면 그거를 10컷 안으로 축약을 해서 내용 스토리를 정하고 그림을 입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상툰을 그리시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라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안고 외출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약간 이렇게 일상을 지내다가도 좀 소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친구한테 이거 나중에 그려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기도 하는데 네. 24시간을 어떨 때 보면 그냥 소재 찾아서 이렇게 저희 촬영 원장은 그리시는 거 허락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희화시켜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럼 그려달라는 얘기로. 아이고, 제가 그렇게 정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작업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시나요? 5-6시간은 아. 걸리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올라가면은 사진은 수정을 못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뭔가 부족한 부분 없이 전부 다 그려서 올리자. 네. 그럼 지금 직장에 다니시면서 인스타툰을 그리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만 인스타툰으로도 충분히 잘 되니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일상에서 많은 소재를 길어 올리는 편인데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촉수를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지내는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순간을 재밌게 시간을 음. 보내고 놀면 되는데 그러니까. 난 이것도 소재로 이용할 생각인가? 약간 그게 기분이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직업병 같아요, 그게. 네, 그러면 말씀하신 800의 작가님의 인스타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너도 똑같네. 나랑 다를 거 없네?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게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컨텐츠는 MC 옥께서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윤필 작가가 글을 쓰고 재수 작가가 그림을 그린 다리 위 차차라는 웹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차차는 자살 방지 로봇의 이름이에요. 이 웹툰은 결국 작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웹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한국은 OECD 자살 1위 국가긴 하지만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포대교. 일단 다리 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한강으로 투신을 하니까 자살 방지 로봇을 두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된 인공지능 로봇이 바로 차차입니다. 근데 자살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은 방지된 것이 아니라 유예된 것, 어떤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은 없이 자살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도 세금 걷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효용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차차를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차 혼자만 덩그러니 마포대교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그 인공지능 박사, 알파벳 B인 분이 차차에게 다가가서
다른 로봇과의 무한 동기와 권한을 부여해요. 차차가 근데 처음에 선택한 곳이 이제 아동 돌봄 현장이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길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차차의 사연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암울하고 수저 60분 같은 데서 매일매일 방영되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현장들의 모습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게 됩니다. 차차가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다른 인공지능 로봇 친구 이름이 아이인데 아이는 요양원에서 일을 해요. 그 중에 한 노인분이 젊을 때 시를 쓰셨다고 해요. 우연히 그걸 발견을 하고 펼쳐보는데 그때 그 시를 제가 썼습니다. 갑자기 홍보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양해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실제로 재수 작가님과 함께 그림 시집 마음의 일을 내셨는데 어떠셨나요?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를 쓰면 제수 작가가 본인이 생각한 그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결될 수 있는 시가 가능할까? 말하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시를 짓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업해 나갔던 방식이었고요. 그럼 그 하얀 섬을 쓰기까지의 빌드업을 쭉 해주셨는데 특히 기억에 나는 그 명장면이 있을까요? 로봇을 만드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의 관점에서는 인간 역시 지구의 예산 낭비다.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고 오히려 지구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다리 차차를 이런 이야기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로봇 이야기.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받을 소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또 혜윤 작가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요. 일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박수 아시잖아요. 일상촌의 기본은 일상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작품이 사실 SF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제가 또 그 시상식 현장에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대상 발표가 나고 가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수상자들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어떡해 하면서 제가 막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봤던 그런 또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떡해 마지막으로 우리 또 MC 국께서 어떤 콘텐츠 가져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연상호, 최규석 두 작가님의 원래 네이버 웹툰 완결작이기도 하죠. 지옥. 이 작품은 거의 시작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뭐 신이 있는가?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느냐? 그런 생각들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이야기의 프롤로그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의 그 티저로 뜬 그 장면이 카페에서 한 사내가 있는데 뭐 1시 19분 이 상황에서 엄청 불안해하는데 갑자기 카페 흙요리가 다 깨지면서 엄청 검은 정말 지옥의 사자 같은 그 존재들이 뛰쳐 들어와서 그 남자를 이제 이렇게 손을 대는데 바로 타버려요. 지옥의 물에 타듯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사실 출발하게 된 거냐면 천사라는 존재가 예언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콤플렉스 녹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천사 같은 게 갑자기 확 다가와서 너는 3일 후에 5시 20분에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런 천사 혹은 그런 신의 사자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고지를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일부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것은 정말 일반적인 한 가정주부가 고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인간으로서. 근데 어떤 큰 죄를 짓지는 않은 정말 일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지를 받고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지옥에 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비죠. 그 새진리회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너의 죄가 있으면 알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의문을 갖고 있는 변호사도 등장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툰의 이름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간다는 설정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고지를 받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인스타툰에서 누군가를 비난했었나? 허락을 안 받았나? 이런 거. 저작권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받는 순간 지옥에 바로 입성을 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사실 고지를 받고 그렇게 거의 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 영혼 자체는. 그래서 사실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그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토리를 쓰신 분이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메가폰을 네, 쥔 연상호 감독님.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원래부터 좀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둘이 워낙 친한 친구여서 맥주를 마시다가 네. 이런 웹툰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MC 국께서 그 지옥을 한 줄 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옥이지 뭐 이런 어떤 직관적인 생각이 들다가 이 작품들에서 일부 입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는 그거 같더라고요. 그냥 지옥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 초제도 어디에나 있고 맞네.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야. 우리가 사는 곳은. 사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읽기도 너무 괴로워요. 읽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해 죽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그 힘든 곳을 네. 그러면 저희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만 힘들 순 없었고 다른 분들도 이 지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우리가 한 번쯤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 번쯤 느껴볼 수 있겠다. 힘들어도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오늘 완전히 당장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래요? 다리 2차 차는? 그것도 바로 쿠키 구워야 돼. 두 개 사. 생각해보니까 어떤 그림이라는 컨텐츠가 확장이 되어서 웹툰이 되거나 혹은 인스타툰이 되거나 영화가 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점이 다양한 콘텐츠로 변환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경콘진 사업을 하나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아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뭐 이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 국제 웹툰 페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큰 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런데 한번 좀 출품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나요? 지금 생겼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갑자기 사회생활을 그럼 인스타툰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오늘 그려서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당장 해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많으세요. 시작을 하기 전에. 못하는 이유 너무 많잖아요. 찾아보면. 저도 그냥 시작했거든요. 하기 전에가 좀 어렵지 시작을 해보면은 막상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콤플렉스 촬영도 별거 아니었죠? 사실 저는 어제 정말 떨렸어요. 그래서 어디 제 미리국이라도 하고 도망치고 싶다. 미리국 스케일도 커.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되잖아. 아이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좋은 분들과 함께 떨리지만 해서 나도 같이 껴서 웃을 수 있구나. 그 취준생 일기 독자분들 참 많잖아요. 그 독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취준생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독자분들은. 네. 그래서 이 취준이 막 요즘엔 더 어렵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정말 많이 드는 시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당연한 말이지만 나의 최고의 편이자 최고의 팬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최고의 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샌간 원하는 회사에서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내가 내 편이 아니면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MC 국께서는 네. 막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하는
노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걷거든요. 걸어요. 네, 최소 못 걸어도 15,000보에서 2만 보씩은 걷는 것 같은데. 몽일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모함을 하시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나는 이런 속도로 걷는구나 나의 라는 거. 템포를 발견하면서 그 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걸었을 때.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두 분께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요? 네. 뭐야?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눈썹 좀 그려주셨네. 눈썹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려주셨잖아. 특징들을 제대로. 그니까 저거 우리 크게 출력해서 한 장씩 나눠 가집시다. 저거 그릴 때 어떤 점을 좀 주안점 주셨는지 저희가 작가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은 시인님은 갈색깔 안경테랑 동그란 얼굴형, 동그란 얼굴이요. 구현 시인님은 짙은 눈썹, 아. 그리고 도톰한 입술이 딱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캐리커처는 특징을 잡아채는 게 좀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여실히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싶고요. 없어도 그냥 저희가 딱 보이는. 네네. 아무튼 저희가 저 캐리커처는 평생 동안 간직하고 가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컴플렉스 장면이 일상토로 나오는 그날까지 전혜윤 작가님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만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다음 달에도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컨텐츠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